자, 그래서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볼 거예요. 네이버에 포토스케이프라고 치시면 바로 포토스케이프 재미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클릭하셔서 무료 다운로드라는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보시면은 포토스케이프 3.7 다운로드라는 게 두 개가 보이는데요. 위에 있는 포토스케이프 3.7 다운로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다운로드 나우를 눌러주시면 자리에 포토스케이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떴죠? 그럼 열기 눌러서 포토스케이프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아마 저희 학원의 자리들에는 거의 포토스케이프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고 설치 누르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사진 편집 툴을 미리 캔버스를 썼잖아요. 물론 여기서 대표 이미지랑 추가 이미지 제작하는 걸 미리 캔버스를 써도 되지만 사진을 가져오니까 좀 뭐랄까 업로드한 사진이 좀 흐리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토스케이프에서 사진을 편집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포토스케이프가 열려질 거예요. 조금 기다릴게요. 이렇게 요 화면 나오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간단한 기능 설명서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일 위쪽에 사진 편집이라는 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는 사진을 가져와서 편집하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는 1000에1000으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00에1000짜리 창을 나오게 해서 거기다가 사진을 집어넣어서 크기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메뉴에 보시면 새 사진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가로 세로 사이즈를 1000에1000으로 색상은 흰색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1000에1000짜리 새 창이 열리게 됩니다. 간단한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는 파일 탐색기라 해서 우리 컴퓨터에 구성이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는 지금 제가 선택이 되어 있는 폴더가 옷 1이잖아요. 그럼 옷 1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보여요. 물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도매국에서 사진을 저장한 것들이 이렇게 경로를 맞춰놓고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그 경로에 이렇게 사진들이 보일 거고, 여긴 이제 편집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에서는 껐다 켜도 경로는 고정값이 있나요? 아니요, 고정값은 아니고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옷 1이 나왔던 건 최근에 제가 이 화면에서 작업한 게 옷 1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작업한 폴더로 아마 기본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리 보기 창, 작업창이라 보면 되겠고,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1000에1000으로 제작을 했죠? 예, 요 사각형 안에 우리가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건 도구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에서 뭐 간단하게 사진에 액자를 넣거나 아니면 사진에 테두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메뉴와 밝기나 대비를 조절할 수 있는 보정 메뉴들이 기본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사진을 넣을 때는 어떻게 사진을 넣게 되냐면요. 옆에 개체를 한번 가볼게요. 개체. 여기에 첫 번째 메뉴가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사진을 눌러서 내가 만약에 가져올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간단하게 또 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매국에 상품을 소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 상품이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이 야옹이 부분, 고양이 부분을 내가 활용을 해야겠다, 대표 이미지로 쓰겠다 라고 한다면 윈도우와 쉬프트를 누르시면서 S를 누르시면 화면을 캡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역을 내가 적당하게 잡고 아까 포토스케이프에 컨트롤 V로 붙여서 가져오신 후에 원하는 만큼을 자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또는 사진이 있을 때 아까 천에서 계속 해볼게요. 사진이 이렇게 있을 때 개체에서 보시면 여기 사진을 넣을 수가 있죠. 그림에서 사진 또는 아까 클립보드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인 후에 여기서 크기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흰색 바탕보다 넘어가는 부분은 잘려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사진을 가져온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들로 여기 포토스케이프에서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진을 가져왔을 때는 이 자르기에 보시면 메뉴 중에는 1:1 자르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비율을 이렇게 1:1 영역을 잡아서 설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 이만큼이라면 이렇게 잡아놓고 엔터를 치면은 1:1로 영역이 잘려진 채로 가져와집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을 때 1:1로 영역을 잘라서 엔터. 그럼 얘가 지금 사이즈가 543에 543이래요. 그러면 이걸 기본에서 크기 조절을 했을 때 1000에 1000으로 늘려서 확인. 이렇게 하시면 1000에 1000짜리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1000에 1000의 사진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만약에 영역을 잡아서 가져올 수 있다면 도매국에서 만약에 내가 이 사진을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 윈도우와 쉬프트 S를 눌러서 영역을 따고요. 사진 블록이 해서 안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예제에다가 컨트롤 V로 붙인 뒤에 저장 안 하고 컨트롤 V. 네. 자르기에서 1:1로 원하는 만큼을 자르고 얘가 지금 사이즈가 526에 526이니까 기본에서 크기 조절을 1000에 1000으로 바꿔주면은 1000에 1000짜리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고 여기 저장을 누르면 대표 이미지나 추가 이미지의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가 엄청 긴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이 지금 가습기의 경우도 제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해보면 엄청 깁니다. 일단 제가 그냥 바탕화면에 놓을게요. 이거 안내 공지였고 한번 열어보면은 이 사진이 엄청 길어요. 이게 지금 내장 보기로 보여서 네, 그죠? 엄청 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느 부분은 잘라서 올리고 싶지 않고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올리거나 조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포토스케이프에서 가능해요.
자,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사진을 저장했으니까 여기 파일 탐색기에 바탕화면을 누르면 아까 저장한 사진이 보이죠? 얘를 클릭해 올게요. 그럼 이렇게 사진이 가져와졌고, 이 사진은 지금 가로는 790에 세로는 14,525예요. 그래서 엄청 긴 상세 페이지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상세 페이지는요, 가로를 860을 잡아요. 근데 얘가 작잖아요.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크기 조절해서 가로를 860으로 맞춰 놓게 된다면 세로도 같은 비율로 커질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잘라서 분해를 할 거라 자르기에 가서 이제 자를 건데, 그때는 화면이 너무 작으면 편집이 어려우므로 확대를 좀 할게요. 플러스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화면 이동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끌면 이동이 돼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이 부분을 자를 때는 자르기에서는 자유롭게 자르기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밑에 선택 영역 저장 해서 예를 들어서 01 그 다음 딴 데 누르고 다시 범위를 잡아서 여기까지다 하면은 선택력 저장 해서 02 그 다음 딴 데 누르고 스페이스바로 이동을 해서 범위를 잡아서 여기까지다. 선택력 저장 03 이런 식으로 토막 내서 저장을 해둘 수가 있죠. 물론 필요 없는 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게 되면은 앞뒤를 바꾼다든지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쓸 수가 있어서 좀 더 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잘라내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올릴 때 순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다 이렇게 조각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순서를 내가 이거부터 먼저 놓겠다 이런 것도 배치가 가능할 테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올려줄 수가 있다 보니 상품이 똑같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를 자르는 것과 상세 페이지 조정하는 것,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포토스케이프가 이만큼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조금 요 자르는 연습까지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제가 8시에는 포토스케이프의 기본 기능서부터 한번 쭉 훑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품 소싱한 거를 올리는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세 페이지 잘라 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고요. 딱히 질문 없다면 조금 쉬었다가 8시에 계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크기는 무조건 픽셀로 들어가나요? 센티미터마다? 네, 픽셀로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포토샵이란다. 웹상에서 작업하는 것들은 거의 다가 픽셀 단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거 조절을 할 때 픽셀이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얘는 기본이 픽셀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리 캔버스나 이런 데는 픽셀이 아니라 밀리나 센치 이런 단위가 가능하죠.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네, 여기서는 주로 픽셀이에요. 그래서 좀 자르는 거 연습해 보시고, 이따 여기 기본 개체 자르기 도구, 우리가 자르기 기능만 익히기에는 이 포토스케이프가 되게 좀 아까워요. 그래서 여기 일괄 편집이랑 페이지 이어붙이기, GI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조금 이따 8시에 소개해 볼게요. 포토스케이프의 기능은 좀 말씀드리자면 이 기본에서는 액자랑 색깔 설정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진 한 개를 가져와서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이 있을 때 만약에 테두리에 액자를 넣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고르면 이렇게 테두리에 어떤 액자나 느낌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보다는 아마 이쪽에 있는 메뉴들을 더 많이 쓰실 것 같긴 합니다. 자, 둥근 사진은 뭐냐면 가장자리를 둥글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기 픽셀 값에 따라서 가장자리를 얼마나 둥글릴 거냐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고, 여백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의 가장자리 여백을 주거나 가해를 둥글게 하거나 아니면은 테두리를 사진에다가 준다든지, 어쨌든 테두리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백은 바깥쪽에 이렇게 여백을 주는 것으로 배경 색깔을 설정하고 여백을 며칠 줄 것이냐에 따라서 테두리에 이렇게 여백이 들어가게 세팅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 선이라는 거는 안쪽에 이렇게 우리가 테두리를 치고 싶을 때 써요. 그래서 두께나 안쪽에 여백은 어느 정도 줄 것인지, 둥글기는 어느 정도 둥글릴 것인지, 그리고 종류는 선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투명도 값은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테두리를 이렇게 내가 깔끔하게 세팅하고 싶을 때 그런 때 테두리 선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자, 컨트롤 Z에서 제가 실행 취소한 거고요. 이쪽 메뉴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테두리에 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의 메뉴들은 보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흑백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세피아 톤이나 반디쿠트와 같은 흑백 톤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상세 페이지를 흑백으로 만들 일은 많지 않으실 테니 요 밑에 있는 메뉴를 보자면 요거 같은 경우는 회전이에요.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 할 때 이렇게 회전을 해서 사진을 똑바로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수평 맞추기 기능입니다. 요거는 90도 회전이라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좌우 대칭, 얘는 상하 대칭 서로 바꿔줄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는 크기 조절인데요. 아까 우리가 자르고 크기 조절 계속 해보셔서 대략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픽셀 값으로 크기를 조절할 때 들어가는 메뉴고요.
밝기 색상에서는 진하게나 밝기의 값들을 조절해서 우리가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의 해상도랄까요? 명암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동 레벨은 이 포토스케이프 자체에서 레벨 값을 맞추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선명하게의 경우는 그림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긴 합니다. 너무 이게 선명하게 되면 거칠어져서 별로 좋지는 않아서 약간만 효과를 줄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필름 느낌은 약간 이런 필름 값을 입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핸드폰에도 보면은 그 색깔 필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입히는 거. 필터는 여러 가지 필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이 쓰시지는 않으실 거라 가볍게만 그냥 궁금하실 때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쓸 일은 이쪽은 별로 없고요. 주로는 아마 밝기 색상 정도 쓰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뽀샤시는 포토샵의 뽀샤시 효과예요. 약간 밝으면서 흐리게 그렇게 해서 뽀샤시 효과를 주는 거라면, 역광 보정은 우리가 사진을 해를 등지고 찍으면 얼굴이 까맣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정하는 툴이에요. 자, 기본에 있는 메뉴들 한번 쭉 소개를 드렸고요. 옆에 개체로 가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개체에서 요거는 사진을 넣을 때, 그러니까 사진 안에 또 다른 사진을 넣고자 한다면 요걸 눌러서 사진을 고르고 내가 넣고자 하는 다른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로고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난 이 로고를 여기다 박아 넣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로고를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해서 박을 수가 있을 거고, 사진을 가져왔을 때 편집을 보면은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렷하지 않게 연하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상품에다가 살짝 박아 놓는다면 다른 경쟁 업체에서 내 상품을 가져다가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워터마크를 쓰신다 라고 할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내가 여기다가 다른 상세 페이지에 어느 이미지를 가져다가 넣겠다, 이런 부분에서 사진을 가져올 때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스티커인데요. 여러 가지 이 포토스케이프에서 제공해주는 스티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선택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쓸만한 게 좀 있다면 이런 문방구에 있는 이런 메모 패드 같은 느낌은 괜찮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데다가 어떤 표시를 하고 싶어요. 메모를 남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메모 패드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뒤에 나오는 타입 툴로 글씨를 적어서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꾸며보자면 이렇게 앞점 같은 걸 선택을 해서 회전을 해서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박아 놓는 형식으로 꾸며서 나타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풍선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말풍선을 만드는 효과예요. 그래서 말풍선의 모양도 고를 수 있고, 말풍선의 그 꼬리도 내가 어느 부분에 꼬리가 가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글씨 적는 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상세 페이지엔 말풍선을 쓸 것 같진 않으니까 만약 쓰신다면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T자는 글씨를 적는 거예요. 자, 요걸 눌러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남성 나랑하게 적어라고 적고, 글꼴을 내가 원하는 글꼴의 크기 그리고 색상을 설정을 한 후에 끌어다가 일단 확인할게요.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놓고 싶은데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글씨를 내가 다시 수정을 하거나 할 때는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만약 더블 클릭이 힘드시면 선택하시고 리 눌러서 수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외곽선을 주거나 그림자를 줘서 꾸며서 만든다 라고 한다면
좀 예쁘게 그렇게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이 기능도 꽤 쓰실 것 같아요. 만약에 색깔을 내가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표시하고, 뭐 이런 데다가 여기 플러스는 추가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가격은 39,900원. 보통 홈쇼핑 가격으로 많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글씨를 이렇게 사진이나 어떤 데다 바로 적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타입 툴을 활용해서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리치 에디터는 글씨의 일부분을 수정해서 색깔을 넣거나 글씨 일부분을 뭐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타입 툴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서 요 앞에 39만 색깔을 빨갛게 놓고 싶어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색깔을 이 원자만 좀 작게 하거나 하고 싶다면 그냥 여기까지만 적고 하나 추가해서 얘 하나를 원으로 바꾼 다음에 글씨를 작게 조절해서 배치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쓸 수는 있으시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메뉴들은요, 도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유선인데 마우스로 선을 그냥 이렇게 그려서 만들 때 쓰시는 선이 되겠고, 옆에는 색상이라든지 굵기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선 굵기를 고른 후에 선을 그리면 선도 이쁘게 내 맘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때 Shift 누르면서 그리면 이렇게 똑바로 그려지니까 내가 뭔가 이제 표시해야 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양쪽에 이제 치수선 같은 경우 양쪽에 화살표를 넣거나 꾸며서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요것도 괜찮아요. 이 직선으로 해서 여기서 내가 양쪽에 화살표 모양을 고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몇 센치 이런 식으로 치수를 표시할 때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요 뒤에 있는 사각형은 선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선에 사각형을 그릴 때 쓰시는 건데, 색깔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 만약에 색깔을 내가 나중에 바꿀 거면 해당 그 도형을 선택한 채 리 하고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요거는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가해를 둥글려서 가져올 때 역시 선굵기랑 둥글기도 해당 개체를 선택한 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원이에요. 요거는 내가 원하는 각형을 선택해서 해당 각형을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별 모양인데요. 내가 원하는 별 각형을 골라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선에 대한 도형이라면 여기 밑에 있는 모양들이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얘네는 면에 대한 도형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각형이 면사각형이 나오는 거고, 그려놓은 도형들은 여기 있는 요 까만색 화살표를 눌러서 지우거나 이동해 두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면사각형으로 바꾸고 싶다면 선사각형을 선택한 채 리 누르시고 면으로 체크하면 이게 면사각형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가 만약에 얘가 이제 인터넷 환경이다 보니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서버 점검이 있다든지,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툴을 알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편집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툴만 알고 있는 건 사실 좋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작업을 할 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개체에 대한 부분 한 번씩 좀 소개를 해보았고요. 자르기는 좀 전에 우리가 다뤘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도구라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표시는 빨간 눈 보정이라고 해요. 요거는 만약에 어디 정목현상이라 그러죠. 만약 사진을 찍을 때 사진에 그 렌즈에 눈이 비쳐가지고 빨갛게 나오는 걸 정목현상이라는데, 그 부분을 끌어서 잡아주면 그 부분에 색조가 없어지는 거, 그게 빨간 눈 보정이라고 해요. 점 잡티 제거의 경우도 내가 잡티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면 그 부분이 이렇게 연하게 잡티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잡티 보정, 잡티 제거라고 합니다. 자, 요거보다도 아마 모자이크나 다른 툴들을 좀 더 많이 쓰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같은 게 나와 있는 부분을 가릴 때 쓸 수가 있어요. 모자이크의 그 크기 정도를 고르고 범위를 잡으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모자이크는 흐트림이라는 효과도 있는데, 만약에 개인정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흐트림을 주면은 그 부분이 읽혀지지 않게 그렇게 막을 수도 있어서 모자이크 기능도 한번 봐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세 가지 메뉴 좀 더 설명드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잠시 질문 받은 후에 일괄 편집과 페이지 이어붙이기 GIF 애니메이션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페인트 브러쉬는 여기서 색깔을 고를 수가 있는데, 색깔을 여기서 고르는 것 외에도 여기 무어 컬러즈를 누르면 다양한 색상표에서 색깔을 고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색깔을 내가 가져다가 쓰겠다 할 때 해당 색깔을 고르면 색깔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에서 내가 원하는 브러쉬 크기를 고르고, 이렇게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 없다면 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버리면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페인트 브러쉬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옷가게 도매 사이트 같은 데서 우리가 물건을 그냥 떼와가지고 파시는 경우에 라벨이 남아있잖아요. 그 라벨을 가릴 때 좀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복제 도장 툴인데요. 복제 도장 툴은 내가 복제할 부분을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복제를 하고 싶은 부분에 끌어주시면 이렇게 복제가 돼서 들어가는 걸 복제 도장 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영역을 다시 바꿔서 설정하겠다 그러면 Alt 누르고 영역을 찍고, 그 다음에 내가 붙일 부분에 영역을 이렇게 끌어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복제 도장 툴이라고 해요. 초반은 좀 어려워 하시는데 익숙해지면 그땐 좀 쉽게 다루실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 브러쉬에서는 뭐 모자이크나 뭐 여러가지 쓸 수 있을 건데, 모자이크가 여기선 사각형 영역을 잡았지만 그냥 이렇게 끄는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 브러쉬는 여기 여러가지 필터 효과를 브러쉬로 나타내 주는 게 효과 브러쉬라고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어느 부분을 밝게 해야 된다면 밝게로 그 부분을 문지르면 사진이 좀 밝아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어느 부분은 어둡게 해야 된다면 어둡게로 바꿔서 문지르면 그 부분이 어두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상을 좀 밝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밝게 맞춰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효과 브러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과들은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많이 늘 수 있을 거라서 일단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 소개를 드렸고요. 잠시 제가 질문을 받은 후에 일괄 편집서부터 마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포토샵처럼 3D 느낌나게 고른 느낌은 못 주나요? 아, 네, 거기까지는 안 돼요. 아, 그림자 조형. 여기는 이제 그림자, 외곽선 정도 가능하세요. 그럼 이거 텍스트 도형 네. 위에다가 입히는 건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도형을 그리고 정확히 중간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정확하게 중간 위치를 맞춘다 이런 거는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툴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오히려 그렇게 맞추는 게 편한 건 오히려 미리 캔버스가 좀 더 편할 거예요. 얘는 이제 미리 캔버스가 안 될 때 또는 아까 자르기 같은 경우 미리 캔버스보다 얘가 더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의 경우에 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또 얘만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여기까지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혹시 이것도 네. 미리 캔버스나 포토샵처럼 레이어 작업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레이어 작업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라고 따로 떠가지고 수정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를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그림판에서 작업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혹시 이거 단축키 같은 건 없을까요? 객체나 도구 이런 거 넣으면 예, 그건 없어요. 자, 어느 정도 연습해 보셨다면 이제 일괄 편집서부터 들어갈게요. 자, 일괄 편집이라는 도구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일괄 편집은 내가 사진을 한꺼번에 놓고 예를 들어 워터마크를 한꺼번에 넣고 싶다. 이럴 때 좀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사진을 찍었었던 그 촬영 컷들인데요.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일괄 편집에다 끌어다 넣으면 이게 이렇게 하나씩 다 그림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때 필터 효과를 내가 주고 싶은 필터를 적용을 해서 똑같은 필터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난 선명하게를 3 정도 선명하게 하고 싶고 콘트라스트 개선은 약하게 그리고 밝기는 한 중간 정도 밝기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똑같은 필터 효과를 한 번에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체에서 사진을 이용해서 만약에 우리 로고가 있다면 그 로고를 똑같은 사이즈로 한꺼번에 같은 위치에 박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편의상 여기다 놔볼게요. 투명도는 어느 정도 줄지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모든 사진을 저장하겠다면 여기 있는 이 사진들 모두에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로고가 찍혀서 나와요. 그리고 로고만이 아니라 내가 로고가 없다면 글을 똑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미리 한일몰이라고 글씨를 적어 놓은 건데요. 여기서 글씨 크기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놓고 모든 글씨가 모든 그림에 지금 이 로고가 찍혀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내 사진, 내가 이렇게 촬영을 직접 한 사진을 가져다가 쓰지 못하게 이렇게 워터마크를 찍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하실 땐 그냥 모든 사진 저장 누르시면요. 내가 원하는 폴더를 정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겠다. 그대로 저장 누르면 얘가 아웃풋 폴더에 저장이 돼서 들어가지겠죠.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저장한 게 있다 보니까 저렇게 뜬 거고. 그래서 일괄 편집 같은 경우 로고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워터마크 효과를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일일이 밝기 대비 보정하기가 좀 힘들 때 어차피 같은 환경에서 찍었을 거라 거의 밝기 대비가 비슷하게 보정이 들어가면 될 거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보정하기가 좀 수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는 어떤 거냐? 페이지는요,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상세 페이지가 우리가 860에 세로는 알아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가로를 860을 놓고 세로는 예를 들어 600을 놓겠다. 그럼 860에 600 사이즈의 창에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레이아웃에 맞춰서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을 고른 게 있다면 이렇게 골라놓고 내가 여기 사진들 채워넣을 것들을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아까 선크림이었으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거 자체를 사진 편집하러 가기로 하면은 아까 여기 사진 편집 창으로 바로 넘어오거든요. 이거 저장 안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밝기 대비를 내가 예쁘게 더 뭐 조절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내가 글씨를 쓸 거면 개체에서 뭐 글씨를 써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페이지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가져와서 배치해서 뭐 더 나아가서는 사진 편집으로 꾸며서 저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페이지예요. 자, 이어붙이기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우리가 짧게 잘라진 상세 페이지가 싫을 때 이어붙여주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밑으로 또는 옆으로 바둑판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레시피북 같은 경우 한 장, 뭐 바둑판 개수 2장으로 해놓으면 뭐 2장씩 이렇게 옆으로 이어붙이는 형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그냥 밑으로만 이어붙이겠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르는 거는 자르는 건데 반대로 잘라져 있는 것들을 같이 이어붙여서 하나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이어붙이기 기능을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크기는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면 기준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가로를 860으로 하겠다. 이렇게 맞춰서 두는 게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붙여서 만들 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GIF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면 그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지금 한 번 더 볼게요. 네, 지금 이거는 아마 GIF를 제가 넣어서 이랬나봐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아까 선크림의 사정. 자, 사진을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면은 사진들이 이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건데, 사진의 크기는 내가 원하는 캔버스 크기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지금 보면 0.5초씩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내가 표시 시간을 뭐 덱으로 하면 1초 이렇게 해서 내가 1초씩 있다가 넘어가기도 해줄 수 있고, 어느 한 장에 대해서만 표시 시간을 바꾸겠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전환 효과를 주시면 GIF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는 이런 전환 효과까지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혹시 활용해 보실 분 있으시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스케이프 자체가 우리 입장에선 제일 많이 쓸 건 자르기예요. 그렇지만 자르기 외에도 일괄 편집 같은 경우도 꽤 괜찮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은 아마 미리 캔버스보다 더 편하게 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포토스케이프에 대한 활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상품을 소싱해서 올리는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상품을 하나 골랐어요. 이 상품은 제가 일단 원하는 바에 맞게 최소 구매 수량이 하나에다가, 그리고 사용은 상세 상품을 사용 허용이라서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때 지금 보면은 여기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의 경우 냥냥이 스타 가습기를 제가 찾아보면 똑같은 사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 비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요렇게 쓰기보다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다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포토스케이프로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잘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상품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가격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냥냥이 가습기 요게 하나 팔 때는 6,500원이래요. 그리고 옵션을 보니까 지금 민트밖에 없네요. 어쨌든 민트가 6,500원인데 구매하기로 가보면 로그인 잠깐 해보면 이 제품은 배송비가 2,500원이 드네요. 자, 6,500원, 배송비 2,500원.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 우리 마진 계산기를 바로 불러와 볼게요. 네, 저번 시간에 다뤘던 마진 계산기고요. 여기서 오늘 날짜는 제가 11월 1일, 그리고 사이트 주소는 요 냥냥이 가습기에 요 주소를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따닥 하고 컨트롤 V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들어가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도매처는 도매국에서 우리가 가져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얘를 다 가져와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 상품명에다가 따닥 그리고 붙이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옆에 보니까 여기 구입 원가라는 부분인데 구입 원가가 우리가 6,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6,500원.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에 우리가 판매하는 거니까 수수료는 6%, 지불 배송비는 2,500원 지불을 하면 되네요. 자, 이 6,500원에 1.7배를 한 가격이 11,050원이래요. 그럼 나는 판매가를 얼마로 설정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할 건데, 예를 들어 12,000원에 팔고 배송비를 붙이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도 되겠죠. 그런다 라고 했을 때 대략적인 마진을 보니까 하나 팔 때 1,329원이 남는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물론 여기에서는 CS나 뭐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이 남는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만, 대략적으로 우리는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돼서 이 정도 1,329원 정도가 남겠구나, 일단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금액을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상품을 올리시는 단계죠.
원래 요 전에 이제 걸쳐지는 부분에서는 소싱에 대한 부분에선 우리가 이 상품이 지금 어느 정도 잘 팔릴 것이냐 그런 것들을 책정을 할 때 뭐 판다 랭크라든지 아이템 스카우트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 주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제약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제약을 좀 제하고 보다 보니 그 부분은 좀 제외했어요. 상품 상세 페이지랑 다 잘 나오신 상태에서는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상품이 어디 있을지 이게 이제 궁금하니까 새 탭을 눌러서 네이버에다가 미니 가습기라고 적어보고요. 쇼핑으로 가서 보면은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 USB 가습기에 들어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USB 가습기 이렇게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품명은 미니 가습기를 칠 때 보니까 오화 미니 가습기, 초음파 미니 가습기 이런 게 있는데 초음파 미니 가습기, 사무실 미니 가습기 제가 소음이 있는지는 제가 상세 페이지를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무소음까지는 좀 가져오기 그렇고 무선도 아닌 것 같으면 안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초음파 미니 가습기랑 사무실 미니 가습기 이 정도는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사무실 가습기거나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상품명을 복사해서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붙이고 검색 품질 체크해보면 문제가 없대요. 아까 판매가는 제가 12,000원을 하기로 했고 재고 수량 어차피 지금 민트밖에 안 남았으면 재고를 넣어도 되는데 화이트랑 핑크가 다 떨어진 걸로 표시할 거면 옵션을 설정해서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옵션 목록으로 나오고 여기서 민트는 재고 수량이 아까 충분했으니까 100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화이트랑 민트는 품절이 되고 화이트랑 핑크는 품절이 되고 민트는 판매 중으로 체크가 되겠죠. 이 대표 이미지를 좀 전에 우리 저장을 했던 이미지를 선택해서 대표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 이미지를 아까 저장한 걸 불러요. 그 다음 추가 이미지도 아까 따로 저장한 걸 또 부르면 되겠죠? 아까 여러 개 저장했으면 그 해당 것들을 고르면 되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 밑에 상세 설명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가져올 것들을 선택해서 네, 필요한 상세 페이지들을 편집해서 넣으면 되죠. 그리고 등록. 상품 주요 정보는 모델명이 있으면 적는데 없으시면은 비워놔도 돼요. 근데 아마 있을 건데 지금 창을 닫은 것 같아서 마진 계산기 엑셀표에서 불러올게요. 여기 모델명이 딱히 없고요. 브랜드랑 제조사도 없으면 넘어가도 돼요. 얘가 최대가 300ml 했으니까 물통 용량은 1리터. 실제 값은 ml 찾았어요. 그리고 급수 방식, 뭐 상부 급수형이다 하면 상부 급수형,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고, 캐시 인증 같은 경우도 아까 도매국 사이트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적합 등록, 인증번호가 SK SS21001 이렇게 해서 적었고요. 이거는 지금 국산 아니라 해외 중국산이니까 수입산, 아시아의 중국, 수입산은 중국을 한 번 더 적을게요.
제공고시도 기타 재화에 전체 참조돼 있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 택배는 저는 무료 배송하기로 했으니까 무료인지 보면 되고, 추가 상품은 없으니까 비워놓고, 구매 혜택 조건에서 해당하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검색 설정에 태그 직접 입력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들을 적어주시면 적용된 태그 볼 수 있고, 태그 사전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쓸 태그들은 메타 태그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검색 품질 체크해 보니까 브랜드 제조사 안 넣었으니까 입력 안 되면 뜬 거고요. 저장하기 하면 제가 이거 인증사고가 빠졌네요. 잠깐만요. 이게 원스카이죠? 원스카이. 모델명이 SS21. 이게 전자제품들은 이거 필수로 적어야 되는 게 있어서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됐으면 저장하기. 제조일자가 빠졌대죠. 근데 여기는 제조일자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제조일자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정확한 제조일자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월 뭐 언제 뭐 대략적으로 날짜를 그냥 정해서 제조일자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기 하면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서 상품 보기 하면 지금 좀 전에 가져온 양양이 가습기가 잘 올라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을 우리가 오늘은 사진을 편집해서 올려보는 부분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아직 덜 올리신 분들은 한 번씩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저희 11월 3일 금요일에는 한번 상품을 촬영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보는 거를 해보고자 해요. 아마 학원에서 연습을 한다면은 요런 닥터지 UV 선크림 정도를 저는 연습을 하는 모델로 쓸 건데요. 물론 지금 계절엔 선크림이 좀 안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핸드크림 같은 게 있다면은 집에서 뭐 핸드크림이나 아니면 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중에 제가 촬영 박스가 크기가 60, 가로 세로가 60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놓고 찍을 수 있는 상품이면은 한번 가져오셔서 사진도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박스로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도구를 좀 더 쓰자면 배경지 같은 걸 꺼내 가지고 간접광 조명이나 조명을 쬐면서 찍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는 사진을 혹시 좀 사진이라기보다 제품을 좀 준비해 오실 수 있으시면 제품을 좀 준비해 오시고, 만약에 제품을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학원에 꺼내 놓은 몇몇 가지 상품들을 내가 판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으셔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가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듯이 상품의 대표 사진과 추가 이미지, 그리고 실제 상세 페이지를 꾸며서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몽땅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사진 촬영 쪽을 다음 시간엔 위주로 할 거예요.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 뭐 가습기를 팔겠다 또는 선크림을 팔겠다 라고 한다면 보통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셨을 때는 사진을 그냥 앞면만 거의 찍으시거든요. 근데 그럴 거 아니라 내가 이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상세 페이지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상세 페이지를 한 두세 개 정도만 좀 추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물론 오늘 금요일에는 저희가 사진만 찍겠지만은 그 사진 찍은 것들에 뭐 토, 일요일에 이제 보완을 하셔서 월요일에는 사진이 더 많겠죠. 그 사진들을 가지고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참고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사진을 찍으실 상품이 있다면 상품을 준비해 오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상세 페이지죠. 예를 들어 제가 선크림을 쳐보잖아요. 쇼핑으로 가면 선크림들 많이 팔고 있을 거예요. 그때 배치를 이렇게 올려놓고 배치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상품 사진에다가 그림자만 살짝 편집을 할 수도 있죠. 이거 미리 캠퍼스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상세 페이지가 나올, 여긴 없었네요. 상세 페이지가 나올 텐데, 여기는 브랜드 거다 보니까 그냥 박스만 찍어서 올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는 보면은 상세 페이지 좀 더 멋있게 꾸며놓은 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사용법이라든지 뭐 더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상세 페이지들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수집을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의 숙제예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